자, 여러분 동영상에서는 이번 비디오에서는 자연상수 2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상수 2가 뭔지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 전에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 2라는 상수는 이제 앞으로 그 대학에서 더 배우는 다양한 수학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2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2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유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유래를 좀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은행이자의 예시입니다. 자, 은행이자. 여러분, 은행이자 잘 아시죠? 여러분, 은행에 직접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아보신 분들도 분명히 다 받아보셨을 텐데, 이자는 뭔가요? 100원을 1월 1일에 은행에 입금을 해 놓으면 12월 31일에 이 100원을 넣어 놓은 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100원을 입금해 놓은 대가를 받는 것이 이자인 거죠. 자, 연이율이 우리가 연이율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연이율 6%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이자 6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1년 만이면 이자를 이렇게 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100원에 대한 이자가 또 6원이 붙고, 자, 이제는 이 전해의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겠죠? 그래서 이 100에 대한 이자가 100 더하기 6이 됐고, 이제 또 6이라는 그 전년도의 이자가 새로운 원금이 되고, 여기 6원에 대한 이자, 6원의 6%니까 0.36원이 되나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는 112.36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06이 될 테고. 자, 요거 잘 아시죠? 복리죠, 복리.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 자, 복리가 되면은 이자에 이자가 또 붙으니까 돈이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봐온 수학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자를 1년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연 이자는 여전히 6%인데 그냥 이자를 좀 더 자주 주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연 이율은 6%지만 이 6%의 1년간 이자를 그냥 매달 준다고 봐요. 그러면은 월에는 이자가 6%인데 1년 이자 6%를 12번에 나눠서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 나누기 12 이러면은 0.5%가 나오죠. 그래서 0.5%의 이자를 매월 주는 상황을 바꿔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월 1일 100원을 넣었으면은 2월 1일에 100.5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1일에는 100.5원에 또 0.5%의 이자가 붙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5 더하기 100.5 곱하기 0.5% 더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100.5 곱하기 0.5%. 자,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100.5 곱하기 1.005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원금을 P라고 하면은 복리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P 곱하기 1 더하기 이자 요 같은 경우에는 0.05인데 005인데 이렇게 되고 얘를 1년에 12번 받으니까 이렇게 12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 위에 케이스에서 보면은 원금 P가 시작할 때 P가 100원인데 1년이 지나면은 P 곱하기 1.06이 되고 2년이 지나면은 요 P 곱하기 1.06에다가 또 곱하기 1.0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퀄 P 곱하기 1.06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복리는 그러니까 원금 더하기 이자, 즉 1 더하기 이자 이율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예요. 지수 함수가 되는 셈이죠. 지금 연이자를 이제 1년에 한 번 주는 거,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 상황을 봤는데 연이자를 이제 매일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연이자 6%를 365로 나눠서 이제 P 곱하기 1 더하기 0.066% 나누기 365라는 1이자가 나올 테고 하루 이자 이거를 근데 1년에 365번 받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이자. 자, 여기는 월, 여기 2번, 이게 년, 이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연 이율을 그러니까 1년에 총 받는 이율, 그 비율은 6%라 하더라도 그 이자를 1년에 한 번 받느냐, 한 달에 한 번 받느냐, 하루에 한 번 받느냐, 매일 받느냐에 따라서 복리 효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남는 총 금액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1년을 1년, 한 달, 하루로만 나눌 수가 있나요? 하루는 또 나눌 수가 있죠. 시간으로 나눌 수 있고, 분으로 나눌 수 있고, 초로 나눌 수 있고. 매 초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 순간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떤 연 이자를 점점 더 잘게 자른 단위의 그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하루로 1시간으로 1분 1초로 나누고 그거보다 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연이자를 나눠주는 이 분모가 무한히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지수가 요거랑 같게 무한히 또 커져야 되겠죠. 자, 그거를 써보면은 이제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금 P를 이렇게 써놓고 1 더하기 자 이제 연 이자도 어떤 임의의 값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I라고 씁시다. R이라고 씁시다.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히 그 작은 단위로 나눴는데 무한히 작은 단위는 1년에 무한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n이라고 쓰고 1년에 우리 그 순간이 몇 개의 순간이 있느냐가 n인 거죠. 그리고 그 n이 여기 지수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무한히 많은 순간이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여러분들 자연상수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자연상수의 정의는 수식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는데 무한히 매 순간 무한히 작은 그 순간에 매번 이자를 받는다라고 계산해서 복리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상수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연상수라는 얘기가 매 순간 이자를 받을 궁리를 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유도된다고 볼 수도 있죠.